29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 건데 이렇게 나와 있죠. 얘 hx가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쓸게 f의 세제곱 더하기 g의 세제곱을 만족한대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봐봐. h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 그럼 재수가 뭐를 구하라는 거야? h의 몇 구하라는 거야? h1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h를 지금 구하려면 여기 양변에 1을 대입해야 되잖아. 근데 1을 대입하면 얘가 2 빼기 1 빼기 1이니까 이 h의 개수가 몇이 돼요? 0이 돼서 구할 수가 없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어떻게 좀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결국엔 우리가 배운 거 중에 있거든? 여기 f 세제곱 더하기 g의 세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아니야? 그죠? 인수분해 된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떠올려 보자고. 얘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f 더하기 g에 x는 굳이 안 쓰는 거야. 얘가 f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f 곱하기 g 더하기 g의 제곱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형태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랬더니 fx랑 gx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fx가 x제곱 더하기 x고 g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둘이 더하면 f 더하기 g가 나오고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네. 됐나요? f 더하기 g가 얘가 나왔죠. 그리고 남은 거는 일단 그대로 써보면 이거는 뭐 재입하지 말자. 자, 우리가 뭘 얻어냈냐면 얘랑 어때요? 똑같죠? 그죠? 이해가시려? 똑같으니까 이거 뭐 약분시켜버리면 hx는 뭐랑 같은 거야? 얘랑 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hx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hx가 fx에 이거 이제 다시 x까지 써줄게. 제곱 마이너스 fx gx에 더하기 gx의 제곱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AC를 구하라고 하니까 AC를 구해보시면 F1의 제곱 마이너스 F1 곱하기 GA1 더하기 GA1의 제곱을 구하시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F1을 구해보시면 F1이 1 더하기 1이니까 2고 GA1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라서 그대로 대입해요. 4 마이너스에 곱하기 2 그다음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1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배운 것에서 있다 보니까 배운 거 가지고 문제를 좀 끌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해주는 건가 이거? 305번 한번 같이 보면은 얘처럼 반복되는 꼴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치환하는 거죠. 그죠? 얘처럼 반복이 돼. 그러면 치환을 해보는 거지. 어떻게 치환할 거냐? x제곱 더하기 4x가 반복이 돼요. 그냥 y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제가 y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쪼개면 돼? 4x랑 x 마이너스 어디 붙여있어봐? 4에 붙이면 되지. 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잖아. 합이 y의 개수가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y 마이너스 4x에 y 더하기 x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걸 이제 다시 y 대신에 x제곱 더하기 4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가 x-2의 제곱으로 마저 인수분해되고 얘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이 a고요. 요 x의 개수가 b고 상수항이 c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계산해 주시면 5-2가 3이 되겠네. 그치? 됐어요?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문제 12번인데 12번 보시니까 지금 저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저런 거 나오면 어떻게 했죠? 상수항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짝 지어줬잖아요. 이렇게 상수항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짝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8에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54 20에 더하기 a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 공통 부분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걸 이제 뭐 a든 t든 여러분 편한 문제로 치환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a의 제곱에 얘랑 얘 합이 28 a고 8이 16이니까 160 더하기 a 꼴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저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체 제곱을 묶어내면 x 더하기 b에 x 더하기 c 꼴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 뭐냐? 이 a에 대한 식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고 요놈의 반의 제곱이 얘랑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절반은 14, 걔의 제곱이 196인데 얘가 160 더하기 a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 a가 뭐가 나오죠? 36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36이 나오고 그걸 다시 저기다가 대입시켜주시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14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를 다시 a를 x에 대한 식으로 돌려놓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마침 또 인수분해가 되고 7이 14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여기다 따로 써주면 x 마이너스 7에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기 있는 b랑 c가 얘를 b 정도로 두시고 그리고 이 정도를 c라고 두시면 a, b, c가 다 나오게 되겠고 a랑 b랑 c의 합이 36 마이너스 9니까 27이 나오겠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됐나요? 319번 넘어가도 돼요.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봐봐. 저게 제 인수를 고르래요. 인수를 고르래. 저거 3차식이라서 되게 헷갈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3차식이라 헷갈리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저것도 굳이 따지고 보자면은 봐봐. 사실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조립제법을 쓰는 편이거든. 조립제법을 쓰는데 아까 이따 조립제법은 좀 이따가 쌤이 한번 설명할 거라서 지금은 못 쓸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뭐 공통인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게 쌤이 이따가 알려주는 조립제법 방법을 알면은 사실 인수분해가 되거든. 인수분해가 되는데 아직 그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조립 a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잡한 식에서 봐봐. 여러분 지금 프린트한 거 보세요. 거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은 자 5번에 복잡한 식에 대한 방법이 적혀 있죠. 그래서 복잡한 식에 첫 번째 뭐라 나와 있냐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기 차수가 x에 대한 건 3차고 a에 대한 거는 2차잖아, 높은 게. 그래서 낮은 문자는 a니까 저걸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자는 거야. 자, a제곱에 대해서 묶어내볼게요. a제곱 먼저 묶어내면 a제곱 x니까 여기 x 나오겠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통째로 빠지니까 플러스 1 나오겠죠, 이렇게. 일단은 얘 쓰였으니까 지워버릴게. 그 다음에 a에 대한 내림차순 해볼 거고 2ax제곱 그럼 a 빼면 2x제곱 2ax니까 2x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2x라는 공통인수를 묶어낼 수 있으니까 2x를 묶어내주시면 x 더하기 1이 나오게 되고 a에 대한 내림차순 한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a가 없는 상수항 한번 써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고, 선생님 전에 설명했던 게 이 상수항도 내림 인수분해 하라 했어요. 그죠? 여기서 x를 다 쓴 거, 아니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있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 쓴 거야. 얘 썼고 얘 썼고 얘 썼고 얘 썼고 다 썼고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이런 보통 4개짜리는 두 개씩 묶으면 공통인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x 더하기 1이라는 공통인수 묶어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상수항이 다음 것이 나와요. 지금 우리 뭐 한 겁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x 더하기 1이라는 공통인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통인수를 어떻게 해요? 묶어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로 나와 있냐면, 두 번째 뒷부분 인수분해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공통인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쟤처럼 공통인수가 보이면 묶어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1을 묶어내면 처음에 a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ax가 나오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뒷부분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공통인수가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최소한 2차식까지 끌어내면 이걸 a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봤을 때 얘가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합이 몇이야? 2x죠? 이게 a의 개수랑 같아지죠? 그러니까 여기 a 쪼개가지고 인수분해 해주면 끝나는 거지. 오케이? 그게 뒷부분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면은 x에 대해서 바꿔도 괜찮거든? 우리는 x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지?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다시 바꿔주면 여기 안쪽을 x제곱에 더하기 2ax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 a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 되기를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로 쪼갰을 때 둘의 합이 2a로 같아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상태에서 인수 모두 고르면 니은, 디귿, 리을 나오겠네요.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 유진이 저기서 질문하면 전에 쌤한테 질문한 거 다 하는 거야. 322번 한번 적고 있는 거야, 저기? 아니요. 아니야? 322번 한번 볼게요. 다항식이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그러면 저거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할 거고요. x에 대해서 묶어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7y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얘가 지금 ky 마이너스 1에 y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뒷부분 인수분해해서 합을 맞춰주는 거 기억나시죠?
얘를 숫자처럼 생각해서 x의 개수를 맞춰준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얘랑 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결정해 줄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일 건가 안 붙일 것인가 인데 여기 지금 2가 있으니까 2랑 1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그죠? 자,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게 K라서 뭔지는 몰라요. 그죠? 다만 우리가 상수항은 알잖아. 그래서 이 상수항 1을 한번 맞춰주는 데 집중을 해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상태에서 대각선끼리 곱하면 2y 더하기 2가 되고요. 그죠? 이 대각선끼리 곱하면 ky-1이 돼서 둘이 더해주시면 자 y는 내가 뭔지는 모르겠다만 상수항만큼 이렇게 1로 맞춰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얘가 마이너스 7이면 되겠네?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k 값이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9가 나오죠. 근데 문제를 보면은 k는 뭐여야 된대요? 자연수여야 된대. 그리고 얘가 아니란 얘기죠. 다른 방법으로 1을 맞춰주는 게 또 있다는 걸 거야. 오케이? 어떤 경우 생각하면 좋을까? 우리 이런 경우를 고려를 안 했거든? 어떤 경우를 고려 안 했냐면 ky-1에 y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 고려 안 했잖아. 그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k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 경우를 고려 안 했다고. 그죠? 이것까지 고려했을 때 이제 1을 맞춰줘 보죠. 그러려면은 여기 대각선끼리 얘랑은 1이 곱해지고 얘랑은 2가 곱해지면은 이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2k y 플러스 2고 얘랑 얘랑 곱한 거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라서 둘이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1의 y 플러스 1로 이렇게 1이 맞춰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두셨을 때 여기다 쓰면 2k 더하기 1이 7이니까 k는 3이라는 자연수가 나오게 되죠. 얘가 정답인 거지. 여기까지 가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y 붙여주고 인수분해하면 y가 아니라 x죠. x 붙여주고 인수분해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위에 줄 x 마이너스 ky 더하기 1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인데 k가 3이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인수가 아닌 것은 인수가 아닌 거 고르래. 근데 왜 5개나 있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얘네들 부호 바꿔도 되죠. 마이너스 1 뽑으면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 중에서 4개가 나왔으니까 하나가 정답이 되겠고 다 만약에 몇 번이죠? 몇 번이야? 5번. 그죠? 5번은 없죠?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해주시고 있나요? 마지막 323번이죠? 이거 보고 우리 지금도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323번인데 저 다음 식이 2차식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 A와 얘가 XY에 대한 또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B인데 재석이가 질문했지? 네. 뭐 A가 나중에 뭘 모르겠어? 가는 알겠지? 네. 나를 모르겠다. 나를 알려줄게. 나를 그러면 한 문자에 내림선 정리하라 했고요.
x에 대해서 내림선 정리하면은 좀 이렇게 나오는데 상수항 인수분해 하라 했죠. 그죠? 네. 상수항 인수분해 해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묶어내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2 묶어내면 3y 제곱에 더하기 y에 마이너스 2 정도 나오게 되고 얘가 3, 1, 2, 1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시면 3 마이너스 2는 1이니까 여기 y, y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왔을 때 생각을 해줘야지. b를 구해야 되는데 힌트는 이거야. 마이너스 y를 맞춰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y 맞춰주면 되는데 이거 좀 경우가 많아요. 여기 2가 좀 곱해져 있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3y 마이너스 2라는 애랑 y 플러스 1이 있고, 자, 마이너스도 어디에 집어넣을지 결정해야 되고 2도 어디에 집어넣을지 결정해야 돼. 그랬을 때 마이너스 y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 2는 위아래 어디다 붙여주죠? 아래요. 마이너스는 어디다? 위에. 그쵸. 이렇게 붙여주시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y 플러스 2에 2y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니까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y 플러스 4로 노란색이 맞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저 b는 얘가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 가지고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식까지 했었고 우리 유형 10번 332번부터 할 건데 삼각형의 모양의 판단입니다. 삼각형의 모양의 판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인수분해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알아야 될 거 몇 가지 좀 써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같다고 나와요. 그럼 당연히 정삼각형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어떤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오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 조건을 써줘야 돼. 빗변이든 빗변의 길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건 C가 빗변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빗변의 C인 직각삼각형 이 조건까지 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좀 쌤이 써드릴 거고, 다음과 같이 할게요.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 자, 여기서 A가 제일 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고려를 해야 돼. 항상 삼각형의 성립 조건인데,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반드시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식 몇 개 써드릴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해석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시울이 뭔지 알아? 이거 앞전에 다항식에서 나오던 거거든요. 유진이 뭔지 알아요? 재석이.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그거예요. 그건데, 그지? 자, 그래 써볼게. 이게 여러분, 쌤이 과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하세요. 자, 결과는 이제 이거야. A랑 B랑 C랑 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자,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이해해보자고. 이거 변형 공식이 있었잖아. 그지? 변형 공식이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에 A-B의 제곱에 B-C의 제곱에 C-A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걔가 몇이란 거야? 0이란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양수고, 그지? 그러면 얘가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끼리 더했는데 0이라고 하는 것은 셋 다 몇이라는 거야? 셋 다 0이라는 거죠. 유지 이해가 아니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떻다고? 크거나 같다고. 제곱 각각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걔네들을 더했는데 0이 됐대. 그럼 무슨 말이야? 셋 다 0인 경우밖에 안 돼요. 얘가 막 1이 되는 순간 얘는 0이 될 수 없다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없으니까. 셋 다 0인 경우가 되고, 그래서 지금 각각이 0, 각각이 0, 각각이 0이 돼서 A랑 B가 같다, B랑 C가 같다, C랑 A가 같다가 되는 거죠. 이걸 합쳐가지고 A랑 B랑 C랑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도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랑 같대요.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 변형 공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것도 봐봐. 얘 마이너스 3ABC에 대한 변형 공식이 있었거든.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있었어. 그죠? 지금 걔가 몇이라는 거야? 둘이 같다는 건 0이라는 거잖아. 이해가세요? 공식이야, 공식. 그리고 얘 곱하기 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경우 얘가 0인 경우, 그지?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경우거든요. 근데 위에서 얘가 0인 경우는 뭐라 배웠죠? A랑 B랑 C랑 같다고 배웠죠. 그래서 얘 또는 A랑 B랑 C랑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자, 여러분 일단 적어주셔야 될 거는 요 개념들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저런 식 나오면 그냥 보자마자 아 정삼각형이구나 이렇게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정리해 주시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셨네요. 자, 강의 다 적었어? 강의는? 적었지? 자, 그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면 332번인데 저런 게 나오면 일단은 인수분해할 생각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거고, 저것도 복잡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한 내림차순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차수가 가장 낮은 게 A는 3차, 자, B가 가장 낮네. B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게요. 그러면 A 더하기 C라는 애가 나오게 되고, 지금 B는 2차식만 있고 1차식은 없으니까 상수항만 바로 써주면 되는데, 이 상수항도 어떻게 하라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따로 또 인수분해 해주실게요. 두 개 묶어내보면 A제곱 묶어내면 A 더하기 C, 마이너스 C제곱 묶어내면 A 더하기 C 이렇게 나와. 그래서 A 더하기 C라는 공통인수를 마저 묶어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상수항이.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A 더하기 C라는 공통인수가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처음에 저 B제곱 남고 그 다음에 얘 남겠죠. 얘가 몇이다? 0이다가 되는 거고, 삼각형 세변의 길이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양수의 합이 0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겁니다.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C제곱이다.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네요.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 삼각형 이 조건까지 해서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337번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337번 한번 눈으로 한번 볼까요?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이랑 3ABC랑 어때요? 같대요. 그죠? 그 말 무슨 말? 정삼각형이구나 바로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A랑 B랑 C랑 같거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었는데 삼각형 세변에서는 A, B, C의 합이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정삼각형이구나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과정이 머릿속에서 떠올라가지고 바로 결과를 쓰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제로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야. 당연히 잘 봐봐 이제. 자, 거기 6번에 여러분 적어놨잖아요. 6번에 뭐라 나와 있어요? 고차식이라 나와 있나요? 고차식이라 나와 있죠. 그 프린트 이번에 시험 본 거 고차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차식에 뭐라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수 정리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에 조립제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고차식을 인수분해 하실 때 조립제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수정리를 활용하는 게 사실 조립제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조립제법 쓰면 인수정리도 활용하게 되는 건데 선생님 예시 들어볼 테니까 잘 봐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어떤 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를 하래요. 문제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근데 3차 방식 인수분해를 바로는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인수정리를 활용한다는 건데 얘를 fx라 넣어볼게요. 재서가 fx라 넣었을 때 f에 1 집어넣으면 몇 돼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몇이 돼요? 0이 되죠. 그럼 생각해봐요. f1은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해석하면 f1은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예요?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지. 맞아요? 그게 0이라고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죠. 그게 인수 정리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얘는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2라서 얘도 0이에요. 그럼 시외로 얘는 뭘 인수로 갖는 걸까? 그치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에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거고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 더하기 2라서 얘도 몇 돼요? 0이 되거든. 그럼 얘 가지고 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가 몇 차식이야? 3차식이잖아. 그리고 1차식 몇 개 곱해지겠어? 3개 곱해지겠고 우리 그 3개를 다 찾았잖아. 그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끝나서 이렇게 x-1에 x 플러스 1에 x-1을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그게 인수분 정리라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나는 아니까 바로 대입했지만 여러분은 이거를 찾는 방법을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거를 찾는 과정을 조립제법으로 찾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쌤이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조립제법이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조립제법이라는 게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나머지를 0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겠지. 대승 이해가? 그래서 자 여기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0이 될까에 대한 걸 쌤이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시는 안 적어도 되고 쌤 여기다 적는 거를 적어두세요. 책에. 뭐라고 좀 빈칸 넓은 데다 적어둬봐.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이렇게 적어주세요.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근데 괄호 열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값을 찾기입니다. 나머지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규칙입니다. 개수의 합이 0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 쓰시면 반드시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죠. 같이 저거를 예시로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개수 다 더하면 몇이에요?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 자리에다 1 쓰면 0 된다는 거야. 해볼까?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0 되잖아. 이런 식으로. 네. 원리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옛날에 이런 기억나? 어떤 다항식에서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어. 어떤 다항식에서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1 대입하라. 기억나요? 어떤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1 대입하면 되거든. 그죠? 근데 그게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F1이 0이라는 거고 X-1을 인수로 갖게 되는 거야. 그러한 원리인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렇게 써주세요. 뭐냐면 홀수 번째 개수의 합이랑 짝수 번째 개수의 합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1을 쓰시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입니다. 이걸 보죠. 여기서 홀수 번째 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랑 얘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합이 몇이죠? 0이죠. 짝수 번째 합은 얘랑 얘야. 두 번째, 네 번째. 합이 몇이죠? 0이죠. 둘이 같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 쓰면 된다는 거야. 실제로 해보시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니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되는 거 맞지? 이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부터 찍는 거야. 자, 뭐냐면 상수항의 약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 중에 있습니다.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 중에 있다라는 건데, 이걸 예시로 마저 들어보면, 자, 여기서 상수항은 뭐냐면 2죠. 2의 약수는 1이랑 2잖아. 그지? 1은 이미 다 해봤으니까 2에다가 뿔마 붙인 거 중에 있다는 거야.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으면 그 중에서 있어, 반드시. 그래서 2 해보시면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이런 식으로 0이 되는 거 이제 찍는 거야.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해줬나요? 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런 경우는 이제 최고차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인데, 그때는 최고차 계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풀마 붙인 거 중에서 찾으시면 되고, 이 중에 반드시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다 안 됐어.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막 보기차식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했던 상반 방정식이라든지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 그런 거를 그 특수한 풀이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면은 반드시 이 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줍시다. 1번이랑 2번은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쓸 수가 있는 거고 3, 4번은 사실 이제부터는 찍는 거야. 감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찾아내는 거지. 오케이? 1, 2번 먼저 해보고 3, 4번 넘어가는 거야. 다 적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넘어가서 우리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339번인데 저걸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저거 조립제법 인수분 해볼게요. 3차, 2차, 1차 상수항 얘를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할 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개수의 합을 해보는 건데 개수를 다 더하면은 강연아 몇 대요? 0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 쓰면 무조건 된다는 거야. 그치?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나머지 0 되는 거 확인했고 자 여기서도 한번 다 더해보는 거야. 더했는데 0 안 되죠? 그럼 1 쓰면 안 되고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합 마사 그리고 홀수 번째 합 마사 짝수 번째 합은 1 다르죠? 그럼 마일도 안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 상수항의 약수 중에 찾는 거거든. 뭐 1, 2, 3, 6에서 뿔먹은 거 중에 있고 보통은 2나 3 중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2나 마이너스 2 중에 나오거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찍는 거야 이제부터. 자 2 해볼게요. 자 그럼 5 되고 10 돼서 안 되죠. 그럼 재빠르게 마이너스로 넘어가. 그러면 이거 마사가 되고 더하면 마3 곱하면 6 돼서 0 됐네 그지? 3, 4번부터 뭐라고? 찍는 거라고. 1, 2번은 확신, 3, 4번은 찍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다음 것이 나오죠. 이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이제? x-1로 해석하는 거지. 얘는 어떻게 해석해요? x 플러스 2로 해석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대로 2x-3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저기에 나와 있는 b일 테니까 a-b로 해주시면 2 플러스 3이라서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셨을까요? 방해 됐어? 네.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다른 거 다 해보시고 잘 해보세요. 자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미정에서 구하기인데 방금 했던 겁니다. 방금 했던 건데 좀 더 자 봐봐 여러분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재석아 네.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 왜 그런지 알아? 우리가 근의 공식을 알기 때문이야. 자, 예를 들어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이 있고 얘가 0이 되는 x값이 알파랑 베타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정리에 의하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을 알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의 뭐를 알아요? 근의 공식을 안다고. 근의 공식 한번 생각해볼까? x는 2분의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 더하기 10이니까 13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게 x 마이너스 한근 x 마이너스 한근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야. 어떨 때? 2차식까지만 일단 만들어내면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차식이 나오면은 이런 관점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 고차식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적어도 최소한 2차식까지는 2차식이 나올 때까지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2차식이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3차나 4차라는 높은 식이 나오면 2차까지는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지. 조리제법 할 때 2차까지만 나오면 더 이상은 안 해도 괜찮아요. 더 되면 해도 되는데. (345번) 한번 볼까요? 저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대요. 그죠? x의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24가 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a에 x 더하기 b랑 같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k를 구할 수가 있는 게 이 식은 항등식입니다. 그죠? 항등식이고 우리가 x 마이너스 2라는 애가 보이면 x에다 몇 집어넣을까? 시우라? 2 집어넣어야지. 그치? 근데 2 집어넣으면 왼쪽 식이 8 더하기 4, 5, 20 더하기 2k 마이너스 24가 되고 지금 얘 때문에 오른쪽 식이 0이 돼요. 그래서 k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k가 저 넘기면 28에서 24 빼면은 4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고 k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바탕으로 마저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x 세제곱 5x제곱 kx k가 마이너스 2 상수항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고 아까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2로 나는 떨어진다 했으니까 이거 2 쓰면 되는 거죠. 그죠? 1, 2, 7, 7이 14, 12, 24, 0이 되고 그리고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마저 인수분해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저 인수분해 해주죠. 그러면 얘가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0인데 이게 4랑 3으로 쪼개면 되잖아. 그래서 사실 2차식까지만 알면은 그냥 다시 써가지고 바로 따로 인수분해도 괜찮아. 근데 그냥 마저 여기서 합시다. 마이너스 3 쓰면 되겠죠? 그냥 x 플러스 3으로 나오니까 1,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12, 0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해석하기를 얘는 x 마이너스 2 얘는 x 플러스 3 얘는 x 플러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4에 대한 내용이 지금 a랑 b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a가 3이고 b가 4가 나오게 돼서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리해주세요. 알았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기는 인수분해 파트니까 쌤이 인수분해로 풀었지만 우리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도 사실 구할 수는 있긴 해요. 자, k가 마이너스 2라는 거 나온 상황에서 한번 봐봐. x의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차가 다음 것이 나와. x 마이너스 2에 어떤 수가 어떻게 돼? 곱해진다. 항등식이니까 얘네랑 얘 차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여기 괄호연 2에는 몇 차식일까요? 2차식이겠죠. 1차 곱하기 2차가 3차니까. 그리고 이걸 떠올려보세요. 최고차 계수는 최고차 계수끼리만 곱해줘서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몇 x제곱이어야 x제곱이 되겠어? 1x의 제곱이어야 둘이 곱했을 때 x제곱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리고 생각해봐. 상수항은요. 상수항끼리만 나오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이랑 몇을 곱해야 마이너스 14가 돼? 12죠.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거 x의 개수는 몇이 되냐면 이거는 쌤이 좀 팁인데 얘랑 얘 합이 얘거든요. 얘랑 얘 합이 얘야. 이게 나중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 이용해서도 좀 설명하는 게 깔끔한데 어쨌든 지금 미리 설명하면 얘랑 얘의 합이 얘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몇 더해야 5가 되느냐? 여기에 7 써주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 정도만 가져가고 왜냐면 이거 x제곱의 개수는 얘랑 x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로 나오니까 얘네들의 합이 얘가 되는 거지. 방법을 정말 많이 여러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349번 한 번만 풀어보실까요? (349번을) 쌤이 지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349번. 자, 문자가 나와도 조립제법 쓰면 돼. 문자 나와도 조립제법 쓸 수 있어요. 알겠죠? 답 나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손가락으로 알려주세요. 손가락으로. 맞아요. 방향 나왔어? 손가락으로 알려줄래? 맞아요. (1분) 뒤에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걸 왜 풀어보라 했냐면 저거 인수분해 하실 때 문자도 조립제법 쓸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A에 대한 차수가 점점 높아지잖아, 그지? 그럼 이제 A에 대한 관련된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지금 얘를 이제 뭐 약수를 생각해봤을 때 A도 있고 A 제곱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인수분해가 돼요. 뭐 경우에 따라 뭐 3의 1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건데 A로 한번 찍어보자. 그럼 얘가 1에 A에 마이너스 2A 제곱에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2A의 제곱에 더하면 마이너스 3A 제곱에 곱하면 마이너스 3A의 세제곱 이렇게 딱 되잖아, 그지? 이렇게 문자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얘도 더 되는데 얘도 한번 해볼 건데 뭐 해볼 거냐면 이거는 뭐 상수항의 합이 A 빼고 생각하면은 얘랑 같네, 짝수합이랑 홀수합이랑. 그래서 마이너스 A를 해볼게요. 1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3A에 3A 제곱에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A에 대한 식으로도 된다라는 거야. 다시
문자가 나와도 조립제법 상수항의 약수 중에 있다고. 그지? 그래서 x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3a가 되고 새 1차식의 합을 물으니까 다 더하면 3x 마이너스 a랑 날아가고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 3a가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이 4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쓸 때 문자 나와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세요. 보셨네요. 줘도 돼요. 네. 자, 인수분해 활용, 시계값 구하기인데 시계 어떤 값을 구할 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 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바로 대입하는 것보다 인수분해 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문제 한번 볼 건데 문제에서 x 플러스 y랑 xy를 줬어요. 사실 저거를 인수분해 굳이 안 해도 구할 수는 있어. 왜냐면 식 적당히 쪼개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구하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도 구하고 4제곱 더하기 4제곱도 구할 수 있고 이거 변형해서 우리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 이용하면 사실 풀 수 있거든. 풀 수 있는데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인수분해를 해볼 거고 보통 이렇게 4개짜리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인데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인데 한 문자에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두 개 묶어서 공통인수 찾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여기서 x제곱을 묶어내면 처음에 x-y가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y제곱을 묶어내면 x-y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x-y라는 공통인수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x-y를 이렇게 묶어내주시면 처음에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얘가 x-y랑 얘가 합쳐방식에 의해서 얘 하나 더 생기고 x 더하기 y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얘랑 얘를 이렇게 계산해서 대입하면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x-y에 대한 변형 공식을 떠올려 보면은 얘는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xy 한 거랑 같았죠. 그래서 3, 4는 9에다가 마이너스 4, 2는 8이라서 이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1에 곱하기 3이니까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후 대입하십시다. 당연히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풀어도 되느냐? 적당히 식을 분리해가지고 x 세제곱이랑 y 세제곱과 마이너스 xy 묶어내면 x 더하기 y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거 따로 구하고 대입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대입해도 괜찮긴 합니다. 자, 여러분 359번 눈으로 보세요. 암산해. 답은 10 나와요? 그럼 아까 뭐라 했어?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이랑 3abc가 같으면 제사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A는 2시. 그치? 그거거나 아니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그죠? 근데 양수니까 a, b, c 하면 0은 아니잖아. 그럼 a, b, c랑 같다는 얘기고 약분 돼서 10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런 식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보자마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외워둬야 된다는 거야. 단골 문제다.
유형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에서 인수분해 활용 복잡한 수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숫자를 계산할 때 우리가 다항식의 구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쓰는 것보다 우리는 문자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문자로 치환해서 풀자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반복되는 수를 x든 문자 여러분 편한 문자로 치환하자 이겁니다. 반복되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x로 치환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구조로 바뀌게 돼요. 결국 치환을 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익숙한 식으로 해석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식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 4번도 잊지 말고 외워두세요. 자, 362번 저걸 계산하래요. 자,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식에서 반복되는 게 2025죠. 2025가 반복이 되네. 그래서 얘를 내가 x라고 바꿔보겠습니다. x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처음 식이 어떻게 되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 밑에 있는 2025x고 2026은 x에다가 1 더한 거고 플러스 1로 나와요. 우리한테 익숙한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적용해보죠. 얘가 x-1에 x제곱 부호 바꾸고 x 더하기 1인데 분모도 전개를 해보니까 분자랑 똑같은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약분이 된다라는 것이고 얘가 x-1이 되고 2025를 대입하면 얘는 일단은 2024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에서는 반복되는 수는 13이죠. 그죠? 13이라서 얘를 내가 y 정도로 치환을 해보면 y세제곱 마이너스 9y제곱 더하기 27y 마이너스 27인데 뭔가 식의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그 식의 구조를 한번 변형되나 체크해봐야지. y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y제곱 더하기 3 곱하기 y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런 구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 공식인 y-3의 세제곱이랑 똑같은 구조인 겁니다. 그죠? 뭐 아니면 조리제곱 써도 되고 3으로 해봐야겠지 그때는. 그럼 이제 얘가 그대로 대입하셨을 때 13-3의 세제곱이 되고 얘가 10의 세제곱이 돼서 1000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024에서 1000을 빼주시면 1024가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좋나요? 다른 것도 치환해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우리 도형 파트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형 파트인데 도형은 그냥 뭐 문자로 잘 작성해서 도형을 잘 해석하시면 되는 거라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냥 도형 부피 공식 같은 거예요. 도형 부피 공식 같은 건데 일단은 몇 개만 적어두자. 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였고요.
어떤 뿔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3분의 1 곱하기 기둥의 부피였죠.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가져가시면 되겠고, 문제 하나 내드리고 숙제 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좀 할 게 많은데, 자, 일단 저 부피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높이를 내가 h라고 했을 때 부피가 r제곱 h 파이거든요. r제곱 파이가 밑면 곱하기 높이, 그지? 근데 그게 지금 더실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 뭐 x의 세제곱에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의 파이랑 같대요. 자, 파이 일단 약분을 시켜버리고 이걸 한번 인수분해 해보자고. 3차, 2차, 1차 상수항 다 더하면 0 되죠. 그래서 그러면 1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더하니까 0 되죠. 그럼 또 1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 x-1의 제곱에 x 더하기 3이 나오니까 지금 제곱된 게 x-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x 1차 식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r의 값이 x-1이고 h의 값은 x 더하기 3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때 이제 건널비 구하시는데요. 기둥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느냐면 다음과 같이 구하는데, 얘는 윗면과 아랫면에 원이 있고 그리고 옆면을 감싸는 직사각형이 있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거야. 이 밑면에 이 둘레가 얘랑 똑같아요. 그죠? 얘를 여기를 감싸는 거니까 얘랑 똑같아야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건널비를 구할 수 있어요. 얘가 r이라고 했을 때 원의 둘레 2r 파이잖아. 요 길이가 2r 파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요 길이는 h가 되는 거죠. 요 길이 h가 했을 때. 그래서 건널비 2r 제곱 파이, r 제곱 파이가 2개, 2r 제곱 파이. 거기에다가 얘의 넓이는 2r h 파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2r 파이가 공통인수니까 2r 파이 묶어내면 r 더하기 h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제 저거 이제 그대로 대입하자. 그러면 자 2파이에다가 r이 x-1이고 r 더하기 h는 2x-1이니까 2까지 한 번 더 빼내면 4파이에 x-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4고 여기 있는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숙제 내드리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332부터 좀 있어요. 332부터 376까지랑 그리고 복소수는 우리가 그걸로 좀 배웠으니까 초반은 그냥 문제 숙제로만 내드릴게요. 초반은 되게 쉽거든. 382부터 399까지. 여기까지 마플 시너지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진 찍어 가셔도 돼요. 그거 띄워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